가능하고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요렇게 이제 짧게 요약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엔진 국산화 보면 엔진 국산화를 30년 동안 도전했다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인데 인도는 LCA 테자스 전투기라는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달기 위해서 거의 30년 동안 투자를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기술을 받아가지고 엔진을 만들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일반 연구소가 그 꾸준히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정확하게 필요한 기술 개발 이런 게 필요했어요. 또한 인도랑 한국이 달랐던 점은 기초 기술, 소재 기술이라든가 제조 기술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도가 3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30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제 인도의 실패 사례를 좀 봐가지고 우리가 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국산 엔진이 없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100% 잘못된 말이고 지금 현재 해상 초계기에 일본 국산 엔진이 쓰이고 있어요. 이 엔진이 원래 전투기에도 쓰일 엔진이었는데 심신이라 해가지고 일본 국산 엔진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 기체를 만들고 테스트도 다 끝냈는데 정부의 승인과 양산 투자를 못 받고 시험기나 이제 발전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KF-24처럼 양산 승인이 안 돼가지고 그냥 테스트만 하고 끝냈어요. 지금은 GCAP라고 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이 나라가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에 자기 엔진 부품을 넣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진 기술이 매우 세계적이고 특히 세라믹이라든가 그런 그 내열 소재에 관련된 제트 엔진에 열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열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엔진 출력이 달라져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의 부족이나 이런 그 정책 결정을 실패로 기술은 다 갖추고 있는데 양산이 안 된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중국이 있는데 의외로 중국의 그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국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가까워지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줬는데 보잉 737이라고 이번에 국내선을 타시다 보면 자주 타는 여객기가 있어요. 그 여객기 엔진을 코어라고 하는 거는 제트 엔진이라는 게 팬이 여러 종류 있는데 그 팬의 핵심 부품을 이런 게 기술을 이제 중국에 넘겨줬고 이 핵심 부품이 사실은 여객기에 쓰일 뿐만 아니라 비연비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백조라고 불리는 폭격기가 있어요. 사실은 까만색입니다. 아무튼 요게 군용기 엔진을 쓸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주어서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뜯어고치다 보니까 WS-10이라고 하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으나 만들고 나서 20년간 안정화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제 생산을 해가지고 기초 기술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엔진 수명이라든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처음에는 미국제 기술을 얻어가지고 좀 역설계를 하다가 미국과의 그 기술 협력이 꺾이니까 러시아에서 AL-36 세턴 설계국에서 만드는 엔진을 들여와가지고 요걸 조합을 하는데 프랑켄슈타인 같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트 엔진이라는 게 어디서 뭘 떼가 조립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다 안정화가 되고 최신형 엔진 WS-15 엔진들이 나오는데 중국의 교훈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기초 기술을 쌓아가면서 해야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안정화하는데 20년이 걸릴 수 있다. 이것만 잘 조심하면 대한민국이 국산 엔진 개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사일 엔진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무3 해성 요런 미사일인데 제트 엔진에 대한 비행기 미사일이 있어. 요런 것들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하나에어로가 이 순항 미사일 엔진에 대해서 지금 20년 이상 생산을 해왔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기에 단 엔진이 아니지만 가스터빈이라고 있어요. 발전소에서 돌리는 엔진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국산화 성공해서 독자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거를 그대로 항공기에 달 수는 없어요. 너무 크니까. 요거 다만 요 기술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항공기에 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에어로와 두산이 각각 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학 기술연구소를 주관으로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만든다는 계획이 지금 국산 엔진 계획이고 요 두 회사의 각각 장점들이 많아요. 뭐 항공기 엔진을 많이 만드는 한화 그다음에 소재라든가 아니면 시험 설비가 많은 그 두산 요들의 장점이 잘 시너지를 합쳐지면 잘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열쇠가 있어요. 제가 지금 KF-21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쌍발 전투기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전투기 테스트, 엔진 테스트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게 새로 만든 엔진을 그냥 달아버리고 사람 밑에서 날리면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엔진이 여러 개를 단 수송기 같은 데다가 4개 달린 수송기면 하나를 떼 가지고 거기다가 신형 엔진을 달고 하늘에서 잘 날아가는 테스트를 해요. 중국이 요 방식으로 했는데 한국은 천만다행히도 KF-21을 쌍방 엔진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에 지금 수입하고 있는 엔진을 한쪽에 달고 국산 엔진 만들어서 완성이 되면 그걸 하나에 달아서 비행시키면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돼서 비행 테스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KF-21을 단발 엔진으로 샀으면 아마 이제 수송기를 개조하거나 이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졌을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환경은 좋아요. 약 3조 5천억 원 이상 예산으로 10년 정도 예산을 가능하면 KF-21용 엔진이 개발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슨 아쉬운 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정부랑 이제 방위사업청 국방부에서는 대형 제트 엔진, 전투기용 제트 엔진 이게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비싼 거라서 국산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 제일 비싼 건 뭐냐? 수요가 제일 작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할 게 있지만 지금 드론 시대가 오고 있고 초소형 드론이라든가 소형 드론도 이제 제트기 엔진을 달게 된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니는 거는 이런 무인기 용 엔진은 또 제트 엔진으로 바뀌고 요런 소형 엔진에 투자를 하면 엔진 생산 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시장을 개척하는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먼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들이 먼저 선점을 했는데 요 시장은 아직 개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진출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업계 관계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